만취 여성 탔다. 저는 진짜 주말 동안에 말이죠. 이 재판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만취 여성 탔다가 그 택시 기사들끼리 공유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 만취한 여성을 태워서 성범죄를 저질렀고요. 그것도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라 불법 촬영까지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자, 택시기사 3명이 만취한 여성 승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자, 수사, 재판 과정에서 범죄 행각이 자세히 드러났죠?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취재진이 따로 이제 추가 취재를 해서 파악한 내용인데요. 일단 이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대화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서 단체 음성 채팅으로 이제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그러던 나중에 술에 취한 만취한 여성이 한 택시 기사를 타니까 그 택시를 운전하던 기사가 다른 공범들에게 알렸던 겁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탔다. 이렇게 알렸고 나머지 둘 중에 한 명이 와서 이 여성을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요. 그 데려간 그 여성을 주범의 집으로 데려가서 이 2명이서 실제로 이제 성범죄들을 저질렀던 그런 사건입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서 휴대전화 자료를 복원하는 과정에서요. 지난 2019년 5월부터 약 1년 정도 여성 승객 여러 명을 대상으로 추가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파악이 됐습니다. 교수님, 저는 말이죠. 개인적으로 이 택시 성범죄, 택시 기사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이 성범죄가 저는 접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진짜 승객들 입장에서는 안전하려고 타는 게 택시잖아요. 근데 기사들한테 이런 일을 당한다?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정말 파렴치한 범죄죠. 이건 뭐 사실 우리가 가장 안전해야 될 곳이 이제 이동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용한 범죄인데 특히 이런 범죄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술에 취해 있다라는 이유로 해서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이용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들이 심지어 자신이 피해를 당한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이런 약점을 이용한 것들이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관한테 심지어 조사 과정에서 나는 피해 여성을 이미 아는 사이였다, 합의 관계가 있었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들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어려운 점들, 피해자의 어떤 그 약점들을 이용하는 아주 그 파렴치한 범죄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했는데 어떻게 이 범행이 발각된 겁니까? 피해자의 친구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택시에 피해자를 태워서 보내면서 택시 뒷번호를 일단 찍어놨습니다.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찍어주고 하는데 찍어놨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서로 위치를 알 수 있게 확인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좀 집으로 가지 않고 이상한 곳으로 위치로 가고 도착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찾아 나선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CCTV 그리고 이 휴대전화의 위치를 역추적해서 이 범인이 범행한 장소, 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 휴대폰에서 이 포렌식을 해보니까 다른 여죄가 발견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짜 어떤 은밀한 공간에서 이동수단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범죄의 특성을 이용해서 다른 또 피해자를 뭐 양산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그렇죠. 이제 그 이 수법이 굉장히 잔혹해 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예. 이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사진들을 이제 보관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찰이 포렌식을 해가지고 그 여죄들을 찾아냈는데요. 사실 피해자들이 보면 대부분 깨어났을 때 자기를 또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술이 취해서 내 잘못이야라고 스스로를 또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이용해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좀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위협과 협박 이런 것이 일어나는 아주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이런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 나하고 서로 합의하에 한 거잖아. 뭐 이런 얘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주장을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비난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자들은 이용한 범죄입니다. 그렇군요. 자,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3명에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제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이 주범인 이 택시기사 같은 경우에는 징역 12년이 선고됐고요. 1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명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범행에 가담한 실제로 피해자를 현장까지 데려간 이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징역 6년 그리고 실제로 그 취한 피해자가 탔다라면서
범행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그 범행에 방조한 택시기사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택시기사들이 여성 승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자, 변호사님, 12년, 6년, 4년 네. 어떻습니까? 많은 겁니까? 사실 뭐 양형 기준으로 따지면 중하게 선고를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은 성범죄 직접 성폭행에 가담하진 않고 만취 여성이 탔을 때 공범들에게 알려준 사람도 예. 방조 혐의로 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경우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은 이제 택시기사라는 어찌 보면 이 직업의 특성상 고객을 안전하게 뭐라는 장소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 그런 직업이고 예.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허물어 버린 범죄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경우 실제로 성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은 충분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로 이 택시 관련 범죄는 훔친 택시를 이용한 범죄가 대다수입니다. 예. 하지만 택시 기사들의 범죄도 있었죠. 2005년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수습 기자 때 이걸 취재를 해서 아직도 잊지를 못하는데 민병일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분당에서 여승무원을 택시로 이렇게 승객으로 했다가 납치해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자가 말이죠. 범행 8개월 전에 교도소에서 나왔던 전과 구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말이죠. 정치권에서 정말 아니 세상에 전과자가 택시 운전 이 법인 택시 기사를 한 이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막 시끌벅적해서 나중엔가 뭐 법 개정도 됐던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 세 사람이 나중에 출소하더라도 택시기사로 바로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경이 돼서 살인이나 강도나 성범죄 같은 이런 중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나중에 출소하고 나도 20년 동안은 운전 업무 종사 20년. 자격을 주지 않으니까요. 아하. 현실적으로 다시 택시기사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